네,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KBS 자체 집계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50여 명으로 나왔습니다. 주말치고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한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거를 시행해 보기도 전에 이번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한다고 그 예고한 그 예고 자체가 이번에 확진자가 좀 늘어나게 되는데 어떤 원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실시하기 전부터 좀 느는 조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초부터 6개월 동안 500명, 400명, 600명 끊임없이 환자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사실 코로나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 전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실시한다. 그리고 백신 한 번 접종으로 야외 노마스크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긴장감을 좀 완화시켜서 방역에 대한 그 경각심을 낮추는 무장 해제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더욱이 이제 나빴던 것은 전염력이 2배 빠른 델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리두기 개편안 시작하기 전부터 환자가 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연관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 방역 전문가들이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정부의 그런 방역 전문가들의 어떤 우려나 의견들이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잘 안 먹히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생활방역위원회에 이제 참여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환자 발생과 변이 바이러스 대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완화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생활방역위원회라든지 여러 회의를 통해서 국민 피로감하고 서민 경제의 악영향 때문에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해서 예.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도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좀 섣부르다. 우리가 좀 더 코로나 통제를 확실히 하면서 긴장감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물론 이제 정부 입장은 또 경제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도 이제 하겠지만 어찌됐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4단계 수도권이 이제 들어가는데 예정된 2주 정도면은 급한 불은 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모른다,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1,300명대는 이제 급격한 증가세는 꺾이긴 하겠지만 예. 과거처럼 200~300명 대로 2주 만에 줄어드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애초에 500명대가 쭉 있었고 지금 델타 변이라는 변수를 생각하시면 델타 변이는 2배 빠르거든요. 과거보다 전염력이 빠르기 때문에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예. 또 백신 접종률도 1차 접종률이 30%에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상당히 이 거리두기 4단계가 높긴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풍선 효과로 비수도권에 지금 많은 휴가객들이 가시면서 예. 비수도권으로 또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지금 비수도권으로 여행을 가시는 국민들도 그 지역은 1단계지만 거리두기 4단계의 마음의 심정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방금 전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팩트 정리 차원에서 좀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전파력은 강하다. 그런데 중증도나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진 않아도 유일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델타 변이가 영국에서 이미 5, 6월에 크게 유행해서 전염력은 2배고 예. 중증도로 입원하는 율은 1.8배 높다. 사망률은 아직 높이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도입니다. 근데 사망률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면 비례해서 중증 환자 사망자 수도 늘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은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증도 관련해서 좀 묻자면 이제 확진자가 이번에 많이 늘긴 했지만 이제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일일 확진자 수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하진 않아도 된다 이런 분위기를 보이는 나라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좀 뭔가 패러다임 전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는데 김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2차 접종률이 40%, 1차 접종률이 60% 높다 보니까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집계 안 하고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하겠다. 예.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래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단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인구 집단의 집단 면역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해야 되고 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있어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이 달성되면 예.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 네.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우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